안녕하십니까. 나타날 현자 별성자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추미애 장관 아들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가 군대 생활하면서 엄마 찬스를 썼다, 또 각종 혜택을 입었다라는 논란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관련된 증언이나 정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씨가 군대 생활한 기간을 보면 2016년 11월 달에 입대를 해서 2018년 8월 달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한 곳은 부대는 미 8군, 그 중에서도 미 제2사단, 그 보병사단입니다. 그리고 캠프는 의정부에 있는 캠프에서 근무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 8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미 8군 카투사로 입대를 해서 미 2사단에서 6개월 정도 생활을 하다가 카투사 교육대 교관으로 차출이 되어서 20개월 동안 교관으로서 복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과 기사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달 입대를 했다면 논산훈련소를 마치고 그다음 후반기 교육, 카투사 교육대에서 교육까지 다 마치고 나면 한 3개월 정도 후에 자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2017년 약 2월이나 이 무렵에 자대 배치 받은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과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크게 세 가지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의혹만 가지고 본다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휴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 씨가 병가를 나와서 19일 동안 병가를 나오고 휴가를 마치고 복귀를 하지 않았죠.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서 보좌관을 통해서 등등 해서 외부에서 휴가를 연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개입한 것은 아닌가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서 씨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죠. 여기에 통역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역병을 미군 부대 내에서 아마 선발해서 그 배치를 한 것 같은데, 이때 통역병으로 선발하게 해달라, 선발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추미애 장관 측에서 당시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측에서 아마 그 청탁 내지는 부탁 내지는 개입 등등 이런 식으로 관여를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대 배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대 배치와 관련해서 용산으로 갈 수도 있고 의정부로 갈 수도 있고 전국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것인데, 모든 카투사들이 가고 싶어 하는 용산에 배치를 해달라라고 청탁 내지는 문의 내지는 개입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의정부로 자대 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또 용산으로 이전해달라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정황들 또는 이 의혹들은 서 씨가 근무하던 기간 동안 있었던 한국군 지원단이 있습니다. 제일 카투사들 전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한국군 지원단이 있는데, 거기에 단장이 있습니다. 단본부 단장이 있는데 그 단장이 이제 대령입니다. 그 단장을 당시 단장으로 계시던 분이 지금 옷을 벗고 민간인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진술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당시 같이 근무했던 당직 사병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증언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언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말씀드린다면 이런 의혹들이 있고 중간중간 여러 가지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헤드 카운트입니다. 머리수 세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수가 빠지면은 큰일 나죠. 부대가 바로 발칵 뒤집힙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 저녁마다 점호를 통해서 머리수를 셉니다. 사람 수를 센다는 것이죠. 한 명이라도 이탈이 됐을 때 그것이 바로 분실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병이 분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실 이런 말도 쓰는데, 분실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야간에 점호를 하고, 그리고 밤새 혹시 또 모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바로 점호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 하루에 2번 정도 점호를 하죠. 그래서 머리를 세고 있습니다. 머리 세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점호에서 빠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것은 탈영입니다. 무단으로 빠졌다고 하는 것은 무단으로 근무지 이탈이기 때문에 탈영입니다. 탈영이 일어나면은 그 탈영한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바로 고참 또는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 관리 또는 헤드 카운트를 중시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때 탈영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또 휴가입니다. 예를 들면 휴가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름씩 나가기도 하고 열흘씩 나가기도 하는데, 휴가를 안 나갔는데 나가서 그 사이에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부대 복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바로 탈영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기 전에는 굉장히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요건도 명확히 맞춰야 되고, 또 서류도 마찬가지고 그 절차도 엄격히 해서 여러 군데 보고를 하고 나갑니다. 실제로 보고하죠. 예를 들면 병장 누구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휴가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이거 신고를 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딱 하고 나가고 그다음에 또 복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귀할 때도 들어와서 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헤드 카운터가 제대로 되는 것이죠. 한 명이 지금 휴가로도 복귀를 하지 않으면 그게 여러 명이 다치기 때문에 여러 명이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고참들이나 지휘관들은 휴가 나갈 전에도 그런 신경을 쓰지만 휴가 나가 있는데 복귀할 때쯤 되면 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몇 시까지 복귀하라 이런 거 미리 다 정해놓습니다. 휴가 끝나고 연이어서 휴가 가는 경우 잘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아프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또 갈 수도 있겠죠. 갈 수 있는데 그때도 원칙은 무조건 복귀입니다. 일단 사전에 받지 않은 휴가는 밖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모두 다 압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복귀하고 또 그 사유가 맞으면 또 휴가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휴가는 나가기 전과 기대 복귀한 후에 항상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헤드 카운터가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헤드 카운터라니까 군대에서는. 자,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에 뭐 통역병으로 나가게 된 건 뭐 청탁을 했니 말았니 이게 지금 청탁을 안 했고 보좌진이 전화를 했고 또 뭐 알아봤고 뭐 등등 이런 것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좌관이 이게 분명히 청탁을 하게 되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 텐데 보좌관이 어떻게 예를 들면 추장관의 보좌관이라 합시다. 추장관 보좌관이 아들이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어느 부대에 있는지 아픈지 병원에서 뭐 수술을 해야 되는지 또는 휴가를 받아야 될 상황인지 또는 뭐 평창 올림픽에 통역병을 지금 선발하는지 이런 걸 어떻게 아느냐 모르거든요. 결국은 뭐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이 집에다 얘기를 하고 그들은 추미애 장관이 보좌진한테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와서 나는 몰랐다? 나는 몰랐다. 내지는 뭐 지시한 바 없다? 지시하지 않았는데 보좌관들이 미쳤다고 불법되고 나중에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청탁을 했으면 안 됐을 리 없지 않느냐? 안 됐을 수도 있죠. 안 됐으니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청탁은 청탁이고 그 청탁에 따라서 직무를 집행한 공무원의 경우는 또다시 처벌받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별개입니다. 청탁은 청탁이고요. 청탁이 꼭 반드시 성공해야만 청탁이냐? 그것이 아니죠. 청탁은 시도한 것만으로 청탁이에요. 그 자체로 청탁이다. 마치 청탁 안 한 것이냐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선발되지 않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변명은 추미애 장관답지 않은 그런 변명인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이 조금만 자기한테 거슬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사납게 대꾸하고 또 사납게 변명하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잖게 대꾸한다는 것은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추 장관이 본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질문 또는 뭐 어처구니 없는 질문, 터무니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세게 공격형 반응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이거는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속이려고 들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못 속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도저히 특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엄마 찬스 아니면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왜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나는 저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할 수도 없었고 상상도 못할 일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대 배치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입대를 하게 되면 논산에서 기본 교육 8주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카투사 교육대에서 3주 정도 저희 미군 부대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받고 나면 약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입대한 지 3개월이 지나면 자대로 배치를 받게 됩니다. 모든 카투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대가 어디냐면 캠프가 바로 용산에 있는 캠프입니다. 용산 캠프로 가면은 아무래도 편하겠죠. 서울 한복판에 위치해서 언제든지 외출을 했을 때 바로 시내로 연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용산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자대 배치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가지는 못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정해진 대로 가게 돼 있죠. 그런데 백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제가 교관 생활할 때, 교관으로서 복무할 때는 저희가 그 기준이 되는 작업들을 전부 다 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교육을 하고 교육한 내용을 시험을 쳐서 또 그 시험 친 내용을 채점을 해서 석차를 냅니다. 이 석차를 가지고 단본부로 올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언을 하고 있는 단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 대령 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8군에서는 카투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한국군 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 지휘관이 단본부 단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령급이 보통 맡고 있는데 이 단장이 있는 단본부, 그 단본부에 모든 자료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거기서 자대 배치를 쭉 결정해서 특명지를 내려보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교관들은 그거 가지고 특명을 불러주죠. 특명을 대신 읽어주고 그다음에 배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국 자대로 병사들 쭉 보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정리해서 올렸던 그 자료와 그다음 내려올 때 그 자료가 그것이 바뀌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관 생활하면서 그걸 몇 차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바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군가 백을 썼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관들이 힘이 있는 줄 알고 교관들에게도 와서 청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아무리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돌려보내거나 또는 아예 만나지를 않죠. 그렇겠습니다만 실제로 담본부나 육군본부를 통해서 청탁 내지는 뭐 압력을 가하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변경이 됐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변경될 이유가 없죠. 원칙대로 한다면 그대로 저희들이 정리한 자료가 그대로 올라갔다가 거기에 맞춰서 각 자대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에 따라서 이제 그 수급에 맞춰서 자대 배치가 쫙 정리가 돼가 내려오면 되는데 바뀌어서 내려오더라. 서 씨가 추 장관 아들 서 씨가 군대생활 하는 기간 동안 당시에도 군대생활 같이 했었던 여러 사람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죠. 당직 사령이라든지 또는 뭐 가장 핵심적인 증언을 하고 계시는 이제 당시 담본부 단장 예비역 대령입니다만 뭐 이런 분들의 증언이 아주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지금 현재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아울러서 또 이 단장의 증언을 보면 진술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 구체적이라는 것은 본인이 그때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본인 진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거 잘못했다가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원칙대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분들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면 물론 수사를 해서 명확히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만 이런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청탁금지법에서는 본인을 위해서 청탁한 경우는 그렇지만 제3자를 위해 청탁했거나 또는 3자를 통해서 청탁했을 때 이럴 때 다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위 김영란법 위반에 딱 떨어지는 사안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문의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문의에서 청탁 그리고 외압까지 그 경계가 사실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워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평가를 하자면 이건 청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수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지금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 동부지검의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할까요? 추미애 장관의 라인에 있거나 또는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안에 있는 경우라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다음에 언젠가는 또 검사들이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설프게 검사들이 수사했다가 나중에 그 검사가 그 여러 사실관계라든지 정황을 은폐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검사도 수사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도 지금은 수사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당시 조국 전 장관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아빠 찬스 또는 부모 찬스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엄마 찬스를 지금 쉽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 조국 전 장관의 자녀 부분은 입시와 관련된 부분이고 추미애 장관의 자녀 부분은 아들 부분은 이제 군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입시와 군대 이 두 부분에 걸쳐 가지고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아주 부모 찬스를 제대로 지금 한번 사용한 사례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국민들이 더 관심이 크고 또 분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그때 상황이 2017년이거든요. 최순실 사태가 터져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다음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부정 입학했다라고 해서 뭐 입학이 취소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공정이 문제였고 그래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을 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집권당의 당대표라고 하는 추미애 장관은 또 아들에 대해서 군대 문제에 대해서 청탁하고 개입하고 이 불공정을 이야기하는 이런 행위들을 했다라고 보이는 그런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추미애 장관은 지금 언론에 드러나 있는 것만 가지고만 보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이제 마음속에 좀 공정과 거리가 먼 그런 마인드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예전에 판사로 처음 임용받을 때 지방으로 발령이 나자 대법원 쫓아가서 왜 여성인 나를 판사로 지방을 보내느냐라고 항의했다라는 그런 뭐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거부터 시작해서 본인은 항상 특권 내지는 특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자제도 아주 특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은연중에. 이건 상당히 큰 문제인데 더군다나 공정이라든지 전체적인 질서라든지 이런 걸 잡아야 되는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저런 마인드를 들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교체를 심각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추미애 장관도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더 버티다가는 크게 망신을 더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